그 구엄 초등학교에 그때 교장 선생님은 3.1절을 돌아와 가니까 이렇게 3.1절을 시로 행사한다 그 말이 퍼지니까 그 보도를 들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은 절대 학생들은 그런데 나가도 말고 다녀서도 안 된다. 단지 어린이들은 공부만 해야지. 그런데 누가 뭐라 하거든 뭐 이래저래 이거 지금 난세니까 함부로 댕기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담임 선생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담임 선생이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저 어린 학생은 아니고 4, 5, 6학년을 동원시키는데 중산간 도로로 해서 시로 가는데 꼬불꼬불 뭐 헌질로 어떤 갔는데 북초등학교에 도착하니까 그저 밝은 거라. 그 정도로 밤새 걸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참 학교 마당도 꽉 차고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엔 학교가 있고 그 앞에 운동장인데 운동 주위에 그 길까지 꽉 차가지고 지난번 4.3의 발발 배경에 이어 오늘은 3.1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4.3 보고서에서는 3.1 사건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요. 3.1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3.1 사건은 4.3 발발 13개월 전인 1947년 제28회 3.1절 기념식을 명분으로 해서 남노당이 대규모 군중동원을 해서 미군정을 압박하고 5월 21일 개최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투쟁이었습니다. 제주에서는 북초등학교에서 집회를 하고 불법으로 가도 시위에 나섰는데 예기치 않게 기마경찰에 의해 어린아이가 가볍게 다치는 일이 생겼고 시위군중 200여 명이 기마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경찰서 쪽으로 쫓아오니까 경찰서에 경비 썼던 경찰관들이 이거 경찰서 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당황해서 발포한 사건이 우리가 말하는 3.1 사건 또는 3.1 발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까 서장님 말씀 중에 미소공의가 나오는데 잘 모르시는 젊은 분들을 위해서 당시 미소공의 이거의 배경이나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해방이 되고 나서 강대국들이 한반도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것이 말하자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5년간 신탁 통치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미국과 소련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한반도 문제는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적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소련과 좌파에서는 신탁통치 찬성하는 좌파만 참여시키자 하고 미국의 주장은 신탁통치에는 반대했지만은 인구 3분지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탁을 주장하는 우익도 참여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 맞서서 결국 1차 미소공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미소공의를 앞두고 새과시를 해서 이 남한에는 남노당 일색이었다는 그런 것을 해서
반탁파를 배제하고 찬탁 좌익만 참여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속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장님, 좌파 쪽에서는 3.1 사건을 4.3의 기점이다, 4.3의 도화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 보고서도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3.1 발포 사건이 없었으면 4.3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걸 따져보고, 또 3.1절 투쟁하는데 그 지령문을 보면은 대답은 명확합니다. 다만 발포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니 민심이 격앙되고 또 민경 간 충돌이 있었으며 남로당에게 투쟁 명분이 되어 도민을 선동하는 매우 좋은 구실을 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3.1 사건은 경찰이 일부러 이도한 행위가 아니고 어린이가 기마경찰에 의해 다치는 사고에 기인해서 발생한 돌발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4.3은 근본적으로 남로당이 50선거를 파탄내려고 일으킨 무장 반란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네. 그 당시에 기마경찰에게 어린이가 말에 치이긴 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어린이를 죽였다 이런 성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3.1 사건 이전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그것을 좀 날짜 순으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2월 16일 날 남로당 도당에서는 제1차로 3.1운동 기념투쟁 방침이라는 지령서를 하달합니다. 여기에 보면 각급 인민위원회, 민청, 부녀동맹, 읍면리 및 직장, 학교의 3.1절 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하라고 합니다. 이게 군중동원을 위한 거죠. 당일 복장은 전투식으로 해서 나와라. 태극기가 아닌 인민위원회 길을 휴대하라. 구호는 삼상회의 결정 즉시 실천. 남로당의 깃발 아래로의 인민이 결집.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전 인민이 진료를 밝힐 것. 이런 지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라는 것은 공산주의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구호가 3.1절 기념식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3.1 사건 얘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예. 2월 17일에 3.1절 기념준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위원장이 안세훈이가 되죠. 다음 2월 20일. 예, 2월 20일에는 제2차 지령서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위원회 서한이라는 것을 하달합니다. 이 지령에 보면 시위 행렬은 합법적으로 못할 시에는 당 독자적으로 감행한다. 미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막든 말든 우리는 강행한다 이 말이죠. 또 남조선 노동당 지지, 그 지도하에 쉬지 않은 투쟁 전개. 김 회장 좀 생각해 보세요. 요즘 3.1절 기념식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지지, 민주당 지지, 그 지도하에 쉬지 않은 투쟁을 전개하라. 이것이 순수한 기념식입니까? 아니면 정치 투쟁판입니까? 그러니까 남로당 3.1절 기념식을 등장해서 정치 투쟁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바로 3.1절 기념 투쟁이 본질이 그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지령서에 보면 사회노동당을 위시한 일체의 기만적 회색 분자를 소탕하며 우익이라 칭하는 반동 분자들을 철저히 숙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상과 같이 반동을 저는 죽여 없애라는 말인데 4.3 발발 1년 1개월 전이고 3.1 발포 사건 8일 전이고 응원경찰 최초 내도 3일 전이고 고문치사 사건 1년 보름 전이고 서청이 내도 한참 전에 혁명에 방해되는 반동을 청소하라는 말이니까 4.3을 벌써 이때 예고한 것입니다.
뭐 남로당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뭐 폭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군정 당국에서는 뭐 이런 남로당의 움직임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았죠. 2월 21일입니다. 예. 2월 21일에 제주감찰청은 안세운동을 불러가지고 불법 집회 시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 그 다음 2월 22일 감찰청에서는 이것을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는 도 및 각 읍면 민주청년 동맹을 조직을 완료했고, 다음에 2월 23일이 되니까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 즉 말하자면 민전이 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명예회장에 추대되고, 그러니까 민청하고 이 민전 행동 전위대가 완전히 이제 스탠바이 된 겁니다. 조직이 완료돼서. 2월 말에 전부 준비가 됐군요. 2월 23일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동향을 파악한 군정 당국은 도내 경찰관 330명으로 이 사태를 도저히 치안 유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육지부에 그 경찰을 지원하게 돼서 23일 날 최초로 응원경찰 100명이 오게 됐죠. 말하자면 육지부에서 응원경찰이나 서청을 불러들인 것은 따지고 보면 남로당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미군정에서도 이런 뭐 불길한 재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2월 25일이 됩니다. 2월 25일이 되면 3.1절 기념준비위원회 위원장 안세훈이 제주도 군정청에 집회 신고를 냅니다. 그렇게 말라고 해도 이제 강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날 제3차 지령서인데 3.1 기념 간파에 관한 건, 이 간파는 캠페인을 뜻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로당 중앙당 지령에 따라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3.1 기념 투쟁 기간을 설정해라. 혁명과 담당 세력은 지주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혁명적인 노동자 농민 계급임을 선전하라. 이처럼 발포 사건 3일 전에 내린 지령에 막스 레닌 이론이 등장합니다. 3.1절 기념식에 왜 막스 레닌 이론이 등장합니까? 이것으로 봐서 그 3.1절 기념 투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파의 방탁운동 철저 분쇄, 남조선에서도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 지시를 실시하라. 이건 김일성이가 한 말을 그대로 복창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모든 주장들이 스티코프가 그 소련 군정 민정 총국 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련이 지시를 내리면 이제 남로당 중앙에서 이제 제주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남로당의 3.1 집회는 뭐 허가받지 못한 이제 불법 집회였는데, 그 당시부터 공권력을 우습게 하는 거는 아마 이 좌익들의 전통인 모양입니다. 요새도 보면은 이거 허가받지 못한 폭력 집회가 많이 빈발하고요. 그리고 2월 28일에는 제주도 군정청에서 이 사태가 심각하고 하니까 안세훈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거 바로 3.1절 전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계속 강행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그 3.1 집회 당시에 그 참가인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주 애월면 조천면은 제주 북초등학교에 집결했는데 2만 5천 내지 3만 명이고요. 전도적으로 하면 이 북초등학교를 포함해가지고 김봉현이는 10만 2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민일보 사상 취재반이 사상을 말한다에 기록한 것을 일일이 분석해 보니까 약 전도적으로 5만 천 내지 5만 6천 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북국문학교에 3만 명이 모였다, 이거는 약간 뭐 과장된 주장으로 뭐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 3.1절 집회 시위,
이거는 뭐 합법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불법이었습니까? 여기도 뭐 이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군정 보고서에는 무허가 집회와 시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세훈을 판결한 그 판결문에는 교내 집회는 허가된 집회고 가드 시위는 불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경천이 판결문에는 교내 집회 및 가드 시위는 불법이라 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병옥 경무부장 담화에는 교내 집회만 허가했고 그 가두 행렬은 불허했는데, 행렬까지 허가하라고 하며 부득이 집회까지 허가 취소했다. 그러니까 시위와 집회와 가두 시위는 예. 전부 불법이었다.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이 당시 그날 그 발포가 있었는데 그 발포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 선량한 시민을 뭐 경찰들이 쏜 것처럼 뭐 상당히 뭐 선동도 많이 하고 뭐 4.3 진상 보고서도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만. 예, 그 김하 경찰이 그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증언을 보면 북국민학교 앞하고 관덕정 두 군데인 것 같은데, 시군중이 그 김하 경찰 말 뒷공무니를 대막대기로 쑤셔가지고 말이 놀라서 하는 바람에 어린애가 좀 다쳤는데, 뭐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 않고 해서 김하 경찰이 그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 선동자가 어린애 죽이고 저놈 그냥 간다, 저놈 잡아라 해서 돌을 던지면서 약 200명 미만의 군중이 이제 경찰서로 피신하는 김하 경찰을 쫓아가니까 경찰서 앞에 입초 섰던 사람이 이제 그 경찰이 발포해서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고 또 도립병원 앞에서 2명이 부상하고 하는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죠. 네. 남로당이 이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0총 파업으로 이제 몰고 간 겁니다. 그때 그 선동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지금도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한 60년이 흘렀는데도 그 4.3은 그 경찰이 어린이를 말괄구로 밟아 죽여서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 선동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러면 뭐 그 당시 그 3.1절 집회에서 발포가 벌어졌던 거는 그 제주도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16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할 정도로 참 극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경찰 발포는 그 휘발유에 성냥불을 당긴 격이 된 셈인데, 발포 사건 이후에 남로당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요 3.1절에 그런 게 있었고요. 예. 3월 5일, 예, 3월 5일. 3.1 사건 대책 남로당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중앙당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우선적으로 3.1 사건 투쟁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3월 10일 12시를 기해서 모든 직장은 총파업한다. 당외 투쟁 조직으로 남로당에서 표면화되지 않는 인사로 3.1 사건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당내 투쟁 목표와 결부시켜 민중이 자발적으로 봉기한 것처럼 지도 선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수법이 좀 교활하죠. 그리고 3월 7일에 5번째 지령서 3.1 사건 대책 투쟁에 대하여를 하달을 했는데, 여기에 제2혁명 단계의 대중투쟁까지 더욱더욱 조장 발전시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헌영이 8월 태제와 스타린이 극비 지령령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희한하죠? 네. 또 반동분자, 반동경찰을 대중적으로 분쇄하기 위해 3.1 사건의 기회를 옳게 포착 지도하라. 아주 절호의 기회를 포착해서 지도하라. 전노의 토지개혁 즉시 실시하라. 민족이당, 애국이당, 남조선 노동당 만세, 이런 것이 이 지령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0일에 제6차 지령서 6개항의 지령문을 하달하고 12시를 기해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2대 농민부장 김한배 소지 문건을 압수해서 보니까 기념식 참가 단체를 부대라했고 미군정 당국을 원수, 적으로 표현했고 가두 시위를 진조전, 공격전, 작전, 종전 등 전투로 표현했으며 우리는 이 원수의 적을 완전히 복수, 소탕할 것을 맹세한다. 적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3월 10일 날 도내 166개 기관 4만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경찰, 사법기관만 파업에 동참하지 않게 됐습니다. 또 파업 기간 중에 3월 13일부터 17일간에 조천, 중문, 대정, 한림, 애월면에서 항의 집회 시위가 있었는데 참가자가 6천 내지 9천 명이고 경찰관이 직장을 무단 이탈해서 파면된 게 66명입니다. 이 66명 중에 입산자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제주도 경찰을 불신하는 아주 단초를 제공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렇게 좀 사태가 악화됐는데 이 3월 14일 날 14일 조병옥 경무부장이 내도해서 19일에 이도했는데 이 조병옥 경무부장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여기에 와서 표명하고 그래서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기에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3.1절 기념투쟁은 순수한 기념식이 아니고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군정당국이 무력화와 또 미소공동위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탁 우익은 배제하고 찬탁 좌익만 참여하도록 하는 고도의 정치 투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4.3 진상보고서나 좌파 측에서는 3.1 사건이 4.3의 발발 도화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 사건은 해방전국에서 좌익이 충돌하던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3.1 사건에는 발포하는 경찰과 시체라는 선동재료가 존재합니다. 시체는 좌익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도구이자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3.1 사건이 숭배되는 이유는 시체를 쫓아 흥분하는 좌익들의 시체 애호주의, 네크로필리아의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